요즘 주식시장에서 제일 핫한 단어? 아마 PBR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더 그렇죠. 맨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대체 이 PBR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만약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게 된다면 내 투자금은 과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PBR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오늘부로 사업을 다 접고 모든 걸 정리했을 때 근본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남는가? 이걸 바로 정산 가치라고 합니다. 회사가 폐업 땡처리 세일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 회사가 가진 공장, 현금, 재고 같은 자산을 싹 다 팔아요. 그랬더니 한 1,000억 원이 모았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죠. 은행 대출금, 외상값 같은 빚을 전부 갚았더니 한 400억 원이 나갔네요. 자, 그럼 얼마가 남았죠? 600억 원이죠. 바로 이 돈이 이 회사의 진짜 알짜 자산, 순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계장부에 딱 찍히는 가치라고 해서 장부 가치라고도 하고요. 이 600억 원이 바로 회사 주인인 주주들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갈 몫이 되는 거죠. 근데 이 600억 원은 회사 전체의 돈이잖아요. 내가 가진 주식 한 장의 가치는 그럼 얼마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전체 순자산을 총 주식수로 나누면 돼요. 이걸 바로 주당 순자산, 영어로는 BPS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망했을 때 내 주식 한 주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가치, 바로 그 폐업 세일 가격인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PBR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PBR을 이해하는 데는 딱 하나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마법의 숫자예요. 바로 1입니다. 숫자 1. PBR이 1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이랑 방금 계산했던 그 폐업 세일 가치, 즉 주당 순자산 BPS가 정확히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지금 시장 가격이 회사의 청산 가치보다도 싸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박앤세일 중인 거예요. 반대로 PBR이 1보다 높으면요. 청산 가치의 웃돈, 즉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셈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1달러짜리를 50센트에 사는 것. PBR이 1 미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기회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세상에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회사가 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비싸게 주식을 사려고 할까요? 도대체 왜 자산 가치의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보이지 않는 자산에 있습니다. 회계 장부에는 숫자로 딱 찍히지 않는 그런 가치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 같은 브랜드 파워, 또 구글만 가지고 있는 검색 알고리즘 같은 독점적인 기술력,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PBR을 볼 때는 산업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무형자산이 핵심이니까 PBR이 1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은행이나 굴뚝산업 같은 제조업체들은 공장이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이 중요하니까 PBR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PBR만 가지고 회사를 판단하는 건 마치 사람의 한쪽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PBR에게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있거든요.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PBR이 이 회사 얼마나 튼튼해, 즉 자산을 보는 안전성 지표라면요. PER은 이 회사 지금 돈은 잘 벌어, 즉 이익을 보는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무상태표를 보고 다른 하나는 손익계산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놓고 보면 기업을 훨씬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보통 왼쪽 아래 PBR도 낮고 PER도 낮은 영역입니다. 왜냐? 자산에 비해서도 주가가 싸고 버는 돈에 비해서도 싸다는 뜻이니까요. 숨겨진 보석일 수 있죠. 반대로 오른쪽 위는 자산과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모두 높은 성장주들이고요. 물론 왼쪽 아래에 있는 기업을 찾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싸지?
그 이유를 반드시 파고 들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PBR은 한마디로 회사의 폐업 세일 가치 대비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알려주는 지표고요. 그 절대 기준점은 바로 숫자 1입니다. 1보다 낮으면 저평가 가능성이 있고 1보다 높으면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PBR은 반드시 PER과 함께 봐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장부상 자산의 가격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와 항상 같을까요? 그 가격과 가치 사이의 틈을 발견하는 여정, 그것이야말로 투자의 진짜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